중장기 종목을 볼 때 형이 뭘 보라 그랬어? 네, 자, 첫 번째, 애가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나?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의 수준에 있는가? 시가총액을 꼭 봐야 돼.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평가는 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저평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확인을 하셨듯 실상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 시점 속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와의 밸류에이션 비교 그리고 국내 증시 속 저평가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국내 증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익을 기준 잡아 산출할 수 있는 PER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5월 2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은 11.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23년 5월 2일 기준으로는 13.3, 즉 2.3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 PER 같은 경우는 보통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고평가에 대한 평가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코스피가 전년보다 왜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은 전년도에 증시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올랐잖아요. 자, 근데 증시가 오르는 것은 오르는 건데 이와 대비하여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상 긍정적으로만 나오지는 못합니다. 증시, 즉 종목들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기업들의 순이익은 감소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평가 가치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PBR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PBR이 1.1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일 기준으로는 코스피의 PBR이 1.0으로 0.1 낮아졌네요. 이 PBR 같은 경우는 1.0을 기준 잡아서 1.0보다 낮으면 저평가, 1.0보다 높으면 고평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자,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요인도 한번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 이제 PBR을 좀 살펴보면은 상장 기업들의 자본 총계 자체는 증가가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PBR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 21년 말과 22년 말을 기준 잡아서 자본 총계가 5.7% 증가했는데 이 자본 총계가 증가한 만큼 주가가 올라간 모습은 아니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PBR 자체적으로는 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 PBR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코스피 현재 해외 증시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이겠느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상 선진국과 신흥국, 웬만한 국가들을 대비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좀 저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 평균 PER이 17.9, 신흥국 평균 PER이 12.5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코스피 200은 11.3이다. 그리고 PBR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기준 2.9, 신흥국은 1.6인데 한국은 11.3, 0.9다 보니까 이와 대비해가지고 여타 다른 국가들과 대비하여서는 한국이 저평가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PER과 PBR은 22년 말을 기준 잡아서 결산낸 내용들을 가지고 산출이 된 건데 이후에 사실상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2차 전지 등 시장 왜곡 현상들도 물론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자, 퀄 지수라고 불리는 이제 MSCI 지수처럼 미국의 중대형 주식 중 우수한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올해 들어서 10% 올랐습니다.
근데 해당 지표에서 기준 잡았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약 12.5%, 즉 미국 지수보다 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 저평가 프리미엄이 더 부각받은 요인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가능성을 여겨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주식시장의 100% 정답 뭐 이런 것은 없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코스닥은 올해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PER과 PBR을 기준 잡아 보았을 때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를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 속에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전년보다 더욱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몇 가지 업종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보다 눈에 띄는 업종 두 가지를 좀 꼽아보자니까 자동차와 반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2년과 23년을 기준 잡아서 PBR은 동일하지만 PER이 보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는 PER과 PBR 모두 하락된, 보다 저평가 국면에 돌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자동차, 물론 수많은 종목들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이라 불리는 우리가 현대차를 살펴볼 때 작년 5월 대비해가지고 올해 5월 주가가 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저평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린이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결국 이 PER이라는 것은 기업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대상 잡아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나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그래가지고 주가는 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저평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살펴볼 수 있는 거겠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보니까 작년 5월이랑 올해 5월이랑 주가의 차이가 없어요. 거진 동일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실상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일한 주가 국면에서 더 저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었냐? 살펴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영업이익, 매출액이 아니라 지배주주 순이익을 따져봤을 때에는 21년보다 22년이 39.5%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된 원인을 꼽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의 반등 타점을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게 PER이 됐던 PBR이 됐건 기업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점마다 이 PER과 PBR을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모든 종목에 통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업은 PER이 뭐 예를 들어서 8만 되면 반등이 나온다, 이 기업은 PBR이 1 이하로 진입했을 때 통상적으로 항상 그 이후 1년 동안은 몇 % 이상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통계를 도출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국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런 요인들도 함께 관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다 좀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들 중 전년 대비 PER이 하락한 기업 16개 기업입니다. 물론 여타 기업들이 더욱 있기는 있었으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평가 가치가 좀 달라진 게 보다 눈에 띄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보이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도 확인이 되는데,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데 전년 대비해서 PER 가치는 더 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이 역시도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차를 살펴보았듯이 실적이 상향되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살펴본다면 아까 현대차와 삼성을 봤던 것처럼 주가의 위치 그리고 실적 등을 확인하면서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 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2년 5월에는 27.1이었으나 23년 5월은 18.8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종 내에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죠?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는 22년에는 2.5였는데 23년 5월에는 38.6으로 PER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주가 자체는 사실상 이 그림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고,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대비해 가지고 PER이 48, 즉 50가량 하락하긴 하락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카오뱅크는 인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실상 금융 그리고 은행권의 평균 PER을 살펴보면은 5 아니나 10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도 엄청난 고평가인가? 라는 타이틀을 잡고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좀 종목을 다가가는 방법을 우리 많은 주린이 분들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증시, 업종, 개별 종목별 저평가, 고평가 국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분석 및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